근거도 없는 장기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위치가 만약에 온다면 위험 자산들 웬만하면 처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ABC로 카운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저점이 낮습니다. 11431, 11450. 유튜브에서 사실 이쪽 분야는 그닥 인기가 없죠. 뭐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올 테고요.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이러한 세세한 카운팅 내용, 뭐 근거 등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말해줄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어봐서 말을 해줘서 다 맞췄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아야겠다. 뭐하러 시간 써가면서 봉사활동 하냐.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올리냐면 주변 분들이랑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주식시장에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진짜 겁 없이 넣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파동 자체를 모르시거나 시장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행운하세요. 왜냐고요? 공감이 되신다는 거는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랑 이제 본인이랑 수준이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수준이 본인과 같은 내용의 영상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말이죠. 공감이 안 되는 영상들이 오히려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되게 잘나서 나 잘났으니까 내 말 들었으니까 너는 뭐 행운아야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뭐 시장은 뉴스나 경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요즘 연준이 째려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고용시장을 또 째려보고 있죠. 그런데 최근 고용시장 지표는 예상치보다 상회하였으나 임금 상승률 둔화라는 말장난으로 또 올렸죠. 자, 뭐 이런 말장난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요. 저는 수백 번 봤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죠. 혹은 올리고 나서 나오던가. 그죠? 시장은 뉴스대로 흘러가지 않고 지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엑셀 켜신 다음에 통계를 계속 이게 기록을 해가면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시장이 뉴스나 지표의 해석대로 움직이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히 인지가 되세요. 물론 그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 수준의 정확도를 투자에 참고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통계 내본 결과 아예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장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죠? 이거 미국 시간 기준이라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반입니다. 저녁 10시 반. 이거는 미국 인베스팅닷컴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는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간보겠죠? 오늘은 나스닥을 카운팅을 할게요. 4.75. 2월 1일이죠. 그리고 3월 22일에는 5%를 보고 있네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5%. 계속 5%였다가 11월 달에 이게 꺾이죠. 자, 9월 달까지도 5%의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다가 11월 달에 이렇게 꺾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자, 이거 열심히 보시죠. 저도 이거 봐요. 보는데 이거 현재잖아요. 그죠? 내일 바뀔지, 일주일 뒤 바뀔지 어떻게 알죠? 갑자기 파월 아저씨가 나와서 이거 금리 인하를 좀 앞당겨야 되겠네요. 너무 경기 침체가 좀 심해 보여요. 이러면 또 이거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점은 이건 현재라는 거예요. 저희는 투자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가형들이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예상치가 안 바뀔까요? 이미 많이 바뀌어 왔어요. 내일 바뀔 수도 있고 모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로 소재를 삼아서 그냥 방송하기에는 좋겠죠.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이건 현재라는 거잖아요. 일주일 뒤에 바뀌면 어떡하실래요? 물론 참고는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나스닥을 보기 전에
하이힐드 채권부터 봅시다. 요 검정색 라인 두 줄은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제가 그어놓은 걸로 기억해요. 이 부분까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어놓은 거고, 일단은 지금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혹은 조정 끝 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 중 올림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드캣 바운스가 뭐 조정 중 올림목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을 보는 이유는요, 주식을 선행할 때가 많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크본드, 위험률 높은 채권이니까 채권 시장에는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지금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턴어라운드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밀 가격 보는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지금 여기 위치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빠질 확률이 높아요. 얘가 어디서 끝나던? 오늘 이미 벌써 빠지고 있네요. 지금 7.35, 저점 7.33. 그러네요. 이미 빠졌는데, 근데 이건 너무 기간이 짧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빠져도 올렸다 한 파동이라도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고, 장기적인 것은 지금 보면 이게 오파가 됐던 A, B, C가 됐던 한 파동은 더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소파동이 짧게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올릴 확률이 좀 더 높은 위치예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미리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밀가격에만 꼭 밀가격이 무조건 올라갔다고 무조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참고만 하고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오일도 봐야 되겠죠? 오일을 선물 말고 현물로 볼게요. WTI 텍사스유고요. 이거는 이제 아는 분이 카운팅 부탁해서 카운팅을 했던 건데 이게 카운팅이 두 가지가 가능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저는 이게 아니길 바래요. 지금 이거면 뭐 단기적으로 올렸다 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좀 위험하거든요. 이제 8월 5일에 카운팅한 거네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는 한 놈이 더 남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최소. 그건 최소예요. 535 직책이 나와서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200달러, 뭐 160달러 뭐 말이 되냐? 시장의 변화무쌍 앞에서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나스닥도 11793을 작년 초인가? 작년 2월, 3월부터 말을 했거든요. 물론 그거보단 좀 더 빠졌지만 저는 근데 선물 수치를 보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라서 현물 수치는 조금 뭐 달라졌을 수 있겠죠? 현물 기준으로는 한 106에서 111 만천 정도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없어요. 갑자기 산으로 갔네요. 오일 가격은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카운팅 했을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올렸다 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일을 보면 암울하긴 하네요. 어쨌든 좀 무서운 위치기는 하죠. 왜냐하면 올렸다 뺀 후 전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저는 엘리엇 파동을 10년 넘게 연구하고 뭐 시장에 대입해서 꾸준히 계속 카운팅 플러스 뭐 적용시키고 있고요. 제가 처음 엘리엇 파동을 연구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게 몸으로 경험하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뭐 책 또한 오히려 몸으로 경험한 뒤에 나중에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책은 책일 뿐이에요. 제가 책을 보면서 저도 세 가지를 다 읽었는데 이건 맞아. 이건 종목마다 조금씩 달라. 이거는 좀 옛날 스타일인데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한국에도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엘파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항상. 엘리엇 파동을 줄여서 엘파라고 말씀드릴게요. 엘파에서 80에서 90%인 자리는 사실상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뭐, 4-5번? 뭐, 많게는 10번? 그렇다면 어떤 자리를 노려야 하냐라고 한다면 겹치는 자리죠, 겹치는 자리. 네, 겹치는 자리예요. 겹치는 자리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겹치는 자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8, 90%인 자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들도 동일해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너무 좋아. 뭐, 재무제표도 뭐 완벽하고 너무 좋은 회사야. 기술력도 그렇고, 뭐, 3나노, 뭐, 파운드리 양선도 그렇고, 뭐, 너무 좋아.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디서 사실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 좋은 거 알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살 거냐고요? 그 어디서 살 거를 정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자분들, 동일합니다.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손해볼 일은 없겠죠. 이 파동을 아신다고 해서.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대응만 잘하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보면 이제 새로 접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알파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디테일함의 차이 하나 때문에 상하방이 바뀌어요. 그리고 열어두셔야 되는데 확신을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럼 멘붕이 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플랫이 나오거나 직적이 나오거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뭐 하나로 그냥 나는 이 구조상 보면 뭐 직책이야. 하나로 딱 닫아서 보시면 어,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단순 트레이딩을 하던,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뭐,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다르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나스닥을 카운팅 해볼게요. 물론 트레이딩 뷰고요. 현물입니다, 현물. 일단은 지금 열어놔야 될 일단 주봉이에요. 장기부터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카운팅 제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WXYXZ라는 가정 하에죠. 이것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 파동 보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ABC 후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얘가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겠죠. 네, 전저를 깨야 되겠죠. 최소 이 저점은 한 번은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535 직잭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뭐 이거야 뭐 그렇게 되면 A, B, C가 될 테고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너무 스탠다드한 조정이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빠지죠. 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자, 여기는 이런 케이스일 때, 단순 ABC 조정일 때, 이때는 이제 요게 나오겠죠? 플랫. 335 플랫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확장 플랫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ABC 자체가 삼각 수렴의 시작일 수도 있는 위치고요. 그쵸? 오히려 이게 제일 좋죠.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위로 한 파동 더 남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도 가능하죠. 그리고 WXYXZ 335 해서 확장 플랫도 가능합니다. 이 확장 플랫일 때 요 비파에서 거래량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게 여기는 분할 매수 후 열어놔야 될 건 데드캣 바운스냐, 그냥 하락의 올림목이냐, 혹은 지금,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1974년도부터 여기까지 거를 카운팅 해봤을 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위치가 5-3-5파 위치 혹은 5-5-5파 위치예요. 자, 여기가 5-3-5파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가 찐오파가 되겠죠? 아주 초장기 추세의 찐오파? 그 다음엔 상상도 하기 싫죠? 뭐 확전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여기는 굉장히 지금 전고를 돌파를 하면 위험 자산들은 많이 대부분 파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세요. 한도 끝도 없는 뭐 근거도 없는 장기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위치가 만약에 온다면 위험 자산들 웬만하면 처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5-5-5파의 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제가 카운팅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애매했던 위치가 있어서 이거는 둘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아까 좀, 이건 진짜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했던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네. 이게 뭐 일단 기본 8,000 포인트는 뭐 일단 다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열어 놓으셔야 되고,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목이 왔을 때 일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얘도 있지만, 여기가 5-5, 찐 오파일 수도 있는 확률을 버리시면 안 돼요. 리스크 관리가 큰 수익, 높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래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높은 수익률, 뭐 사람들이 난 몇 프로 냈어, 뭐 한 몇천 프로 냈어, 웃어요. 뭐 그거는 성향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오래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수익률 숫자 높은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고요. 네,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권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몇 시간짜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잔소리 또 그만할게요. 제가 맨날 잔소리를 자꾸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던, 물론 여기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을 아시는 분들은 뭐 조정 형태를 다 아시니까 이해 가셨죠? 그런데 자, 엘리엇 파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 있으신 분들도 올림목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뭐 밑에서 다시 사던, 뭐 아니면 그냥 가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아까워 하는 분들을 껄무새라고 하죠.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50년 동안의 추세가 여기가 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여기보단 한 방 더 남았을 확률을 조금은 더 높게 봐요. 조금은 더 높게 보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모두한테 가장 행복한 움직임은 이거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깔끔하게 오파가 여기 바로 나와서 얘가 바로 나오는 거. 이게 제일 너도 나도 행복한 그런 움직임이겠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지금은 또 엘리엇 파동을 아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5파로 전고를 갱신하고, 물론 뭐 5파 연장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건 제외하고요. 5파로 깨면 제일 아름답다고 하기도 뭐하네요. 왜냐면은 뭐 저는 사실 얘가 더, 왜냐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3파로 이렇게 깼다. 3파로 깼다. 라고 하면 4파에서 눌림목이야, 좋아 하면서 매수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3파로 전고를 깼을 때는 이런 불규칙 비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A, B, C. 이해 가시죠? 5파로 깨는 게 추세 파동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5파로 깼어도 뭐 여기서 매수를 하시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플랫에서는 뭐 여기가 겹치고요. 여기 매도 자리로 겹치고, 여기는 매수 자리로 겹치고. 자, 이렇게 535 직잭이어도, 네, 5, 3, 5 직잭이어도 여기는 올림목 위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태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ABC여도 A, B, C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A, B, C가 나온다 해도 여기는 올림목 위치죠. 그러니까 겹치고. 그리고 플랫. 플랫은 확장 플랫이던 일반 플랫이던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온다 해도요. 네,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태운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저는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다를 태운 게 아니고 여기에서 태울 물량도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런 위치예요. 지금 현재 위치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최근의 파동을 카운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일봉이고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ABC로 카운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하방보다는 상방을 더 보고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1, 2, 3파 후 지금 이게 확장 삼각으로 카운팅을 한 거죠. 2파동은 그 숫자 2파동 말고 영문 2파동 여기에요. 요 2파는 랜덤이에요. 얘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얘는 뭐 여기서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나오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추세 라인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2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여기가 4파 후 5파 좀 너무 짧죠? 저는 솔직히 확장 삼각을 더 크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5파라고 가정 후 이렇게 확장 플랫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을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ABC로 카운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저점이 낮습니다. 11431, 11450. 네, 여기까지 나스닥 카운팅을 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제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거만은 절대 아니고요. 변화무쌍한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고 바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거만은 아니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